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내일 쉬어서 3일 휴가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오늘 파이코인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내렸죠.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해커톤 대회 이제 총 상금이 16만 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대화팡 그 박사 싱가포르 연설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코어팀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수량설 관점이죠. 물론 그 1,000억 개라는 어마무시한 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생각이 있었겠죠.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름 어떤 생각을 하고서 1,000억 개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00억 개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실에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변수들이 생기죠. 생각해 보면 다른 암호화폐는 달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화폐는 금융기관끼리 오고 가는 화폐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화폐보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제 많은 코인은 금융기관들 사이에 쓰이는 화폐로서의 중점을 두는 게 많고,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에서 쓰이지만 주로 생산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화폐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고요. 파이코인은 이제 그와 반면에 앞으로는 웹 3.0 세상이 오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화폐를 만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랑 같죠. 그러나 문제는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한국은행에서 만든 화폐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총 공급만 정해져 있지만 파이코인은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이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또 화폐도 있긴 있죠. 물론 이 KYC 정책이나 법률적인 그 완성도 같은 거, 법률적인 충족성, 전통금융과의 호환을 보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파이코인을 대체할 만한 암호화폐는 사용자 중심의 암호화폐는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화폐 수량설인데 화폐 수량설은 화폐 공급을 뭐 너무 많이 하면 독일이나 뭐 자마이카나 이런 것처럼 뭐 나라가 완전히 뭐 절단 날 수도 있죠. 옛날에 그랬었죠. 모르고 그래서 이 화폐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화폐 수량설은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이 화폐 밀턴 프리드만의 이제 화폐 수량설과 이제 케인즈의 그 공급 경제학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상충이 됐고 지금도 화폐 수량설은 각 중앙은행에서 아주 뭐 정가의 보도처럼 탁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이게 1517년도에 이제 폴란드의 수학자에 의해서 화폐 수량설이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00억 개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생각했던 파이코 팀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를 수습해 가고 있는지 앵글을 바꿔서 우리 이제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던 호팀 입장에서 앵글을 바꿔서 한번 추석 연휴 마무리 날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도 장치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전적 화폐 수량설 관점에서의 이게 2025년 10월 파이코인 가격을 보면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 공식이거든요. MV는 PQ, 그러니까 M이 통화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 유동성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고 물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건 산출이죠. 파이코인 가격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통화가 많죠. 1,000억 개로 지금 계속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죠. 물량이 나오니까 파이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 가장 단편적으로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지금 이런 이제 유동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유통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코어 팀에서는 이게 줄여야 되는 거죠. 이걸 줄이고 생태계에서 이 산출량을 앱 같은 거를 늘추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공급이 계속 나오니까 락업 물량이 해지되니까 가격이 내리니까 어떻게 이제 이 유동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앱을 만들고 파이벤처스를 만들고 앱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돈을 암만 풀어도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비트코인도 이제 실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도 지금 유통 속도를 떨어뜨리려면 사람들이 자꾸 내놓지 않고 갖고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 유통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파이코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가격 관리가 되겠죠. 지금처럼 92%가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게 하는 것이 코어팀 머리에서는 작동하고 있겠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해커톤 상금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 만파이에 만불 이런 식으로 줬죠. 만파이에 만불 그때는 뭐 한 10, 파이를 한 10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1등이 7만 5천 파이, 2등이 4만 5천 파이, 3등이 1만 5천 파이, 그 다음에 상위 5개 팀엔 5천 파이. 근데 지금 한 0.3달러 정도로, 0.3달러 밑으로도 내려와 있지만 1등이 약 2만 2천 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한 4천만 원 좀 안 되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파이를 꼭 이제 여기는 파이를 꼭 사용해야 되고 생태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UI, UX 사용자 경험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8월 15일부터 15일까지 하고 9월 19일에 지난번에 이제 10가지 상품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KYC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칙을 깨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 같으면은 여기 이제 이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막 KYB도 그냥 막 거래소에 뇌물을 줘서라서도 이제 물량을 줄이거나 소각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파이는 원칙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 이, 이 산출량을 늘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아주 정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화폐하고 경기 변동, 화폐하고 가격 변동은 아주 관련이 깊은 거거든. 이게 화폐와 경기 변동, 화폐와 가격 변동, 이게 화폐 수량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통화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단지 이제 뭐 물량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타이밍하고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화 공급이 되는 타이밍이 이제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락업 물량이 나오는 규모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2월 20일 날 상장을 결정하게 된 것도 이 락업 해제 물량의 이 물량 규모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제가 보기에 뻑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앱이 그렇게 100개도 안 만들어진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1차적으로 좀 꼬이긴 꼬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통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통화량은 계속 나오니까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락업을 200%까지 하기에는 이런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이걸 떨어뜨려야 되니까 동시에 이걸 올려야 되니까 생산을 올려야 되니까 파이 앱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제 파이 벤처스라든지 이런 걸 하는 정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파이코인 가격을 어떻게 관리하기 위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전형적인, 그래야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적게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파이 해커톤도 그렇고 뭐든지 파이를 사용하는 이제 앱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악정고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석대로 이제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고전적 화폐 수량서를 이게 이제 고전적 화폐 수량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17년도부터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케인즈의 그 미국의 이제 1차 그 미국의 그 1919년에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케인즈가 돈을 풀어 가지고 경기를 살렸는데 이게 현대적인 해석을 다시 한 게 밀턴 프리드만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 물가 인플레이션은 항상 통화적인 형상이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한 거죠. 돈을 그,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파이에서도 이게 공급이 많이 늘어나도 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생산은 안 늘어나는데 돈만 늘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번에 뭐 한 20조 정도를 풀으니까 어, 경기가 뭐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직은 시간차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찌됐건 암호화폐나 증권시장 같은 데 돈이 몰려가서 또 부동산 값도 오르고 이런 쪽으로 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왜 돈 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이 파이코인 사는 데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돈을 푼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1517년도에 나왔던 화폐 수량서를 수정했죠. 밀턴 프리드먼이. 그런데 지금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화폐 수량서라든가 이런 각국의 정부가 하지만 파이코인은 중앙은행 발행이 아니잖아요. 대체 화폐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이코인 가격은 이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뭐 부동산이 오르고 다른 게 오르고 뭐 은행 빚도 오르고 있는 파이코인이라도 팔아서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이제 초창기에는 뭐 당연히 있겠죠.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화폐 수량설과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 지금 파이코인은 뭐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초과 유동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돈이 풀리는데 파이코인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대체 화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암호화폐도 하지 않던 진짜 사용자 중심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AI와 블록체인이 만들었을 때 AI 이니셔티브를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통찰력과 그런 인류애적인 관점은 굉장히 많지만 아직 옳은 거지만 아직 시간적으로는 시차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 팀은 아무튼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생태계 확장 카드를 기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 벤처스도 나오고 해커톤도 하고. 그러니까 파이 해커톤 대회 하는 것도 그래도 다행히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지만 가령 뭐 7만 5천 개를 주는데 처음에 저거 발표할 때는 36센트였는데 지금 뭐 26센트 몇 프로 떨어졌으니까 돈으로 놓고 보면 자꾸 줄어드는데 그건 이제 지금 이런 이제 한꺼번에 상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이 앞으로 크겠다 그래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계속 건물을 사서 매달 월세 받듯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개발자들이 이제 다행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산 산출량을 늘려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앱 스튜디오를 만들게 하는 것을 지금 전파하고 파이에 지금 6,500만 한 1억 명이 되는 사람들도 지금 이러이러한 세상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줘야 되니까 해보십시오라고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많은 앱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좀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때 자제분들하고 얘기를 또 해보십시오 하는 게 꼭 파이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뭐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파이에서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결국은 이거거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폐 수량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지금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화폐 공급량이 화폐 발행과 화폐 공급은 줄잖아요. 그래서 미발행 화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락업하고 똑같은 것으로 그냥 미발행 화폐로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왜 자동으로 요즘은 왜 마이그레이션 안 되나 왜 마이그레이션 안 되나 그래서 나중에는 마이그레이션도 신청해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받게 되면은 쓸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각국 정부도 그렇게 미발행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발행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발행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속도가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막 쓰이기 시작하겠죠.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유통은 늘어나게 되고 생태계에서 확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변동 이런 거 이제 통화의 파급 효과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통화 정책 지금 통화 정책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통화 정책도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뭐 여러 가지 안 해주고 있는 것도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뭐 한 사람 리퍼럴 그룹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저처럼 많은 사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KYC가 통과 안 됐다라는 것으로 해서 제 지갑으로는 안 넘어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거는 미발행 화폐가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이런 거로 해서 이제 경제 확장 및 축소 이런 거 다 하는 거고 KYC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 공급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된 사람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해서 락업하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갑으로 안 넘겨주고 있는 또 통화 정책상 맞는 거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실제 영향과 이 정책은 이게 이 파이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금 제가 뭐 파이코인 좋다 그래도 이게 예상과 다르게 호팀에서 한 거 예상과 다르게 왜 그러냐면 경제 주체들이 정보를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청대합방이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자기한테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죠.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맞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렸더라도 가게가 소비를 늘리지 않거나 요즘 한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통화량을 늘려도 뭐 그거 가지고 뭐 소비가 늘어나죠. 기업도 투자 안 하는 경우 이런 것처럼 지금 파이코인도 파이의 공급량이 늘었다 그래갖고 에코톤 우승자를 저는 총 상금이 16만 개라 그래서 사실 좀 놀랐어요. 16만 개라고 그래봐야 지금 돈으로 하게 되면 한 6, 7천만 원밖에 더 되나요? 어떤 대회 하는데 원화로 저는 한 2, 3억 원 쓰는 줄 알았어요. 2, 3억 원 쓰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러는데 이제 아무튼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게 간단한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MV의 경제 주체들의 각 심리와 저희처럼 채굴에서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락업 해제가 된 사람들, 앱에 참여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이 가격을 사는 사람들 다 심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 가격은 뭐 그냥 뭐 소각해라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흐름과 다 맞물려 있는. 그래서 파이코인 가격이로는 단순한 그 수식 이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파이코인 가격을 보고 제일 이제 1,000억 개 물량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니까 제가 화폐 수량소 관점에서 얘기한 저는 1등 상금이 16만 개로 알았는데 그래봐야 한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1등 상금이 7만 5천 개밖에 안 되는구나. 총 상금을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달려붙었으니까. 근데 지금 가격으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마지막 날 정말 경제학의 핵심인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